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가 된통 당하고 정신 차린 30대의 여자입니다.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데 그때 저는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 있어서 부모님의 반대를 듣지 않았습니다. 콩깍지라는 게 한 번 씌이면 무서운 것 같아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부모님의 조언도 잘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내 발등 내가 찍은 거구나 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한 선택에 대한 대가도 책임도 제가 다 졌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입시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수영을 끊어 다녔는데 그 수영장에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오후 직장인반 시간이었는데 그 사람도 제법 성실하게 나왔고 저도 그랬죠. 그래서 서로 얼굴은 알았지만 그냥 가벼운 눈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였습니다. 수영을 배우다 보면 수영 마지막엔 서로 일렬로 서서 다른 회원의 어깨를 주물러주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날은 그 남자가 제 뒤에 서 있었는데요. 어깨를 주물주물 하다가 실수로 그 남자 손톱에 제 목걸이가 걸리면서 목걸이가 확 끊어졌습니다. 목걸이는 수영장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남자는 당황해서 잠수를 해서 목걸이를 주웠죠. 이거 어쩌죠? 제 실수로 목걸이가 망가진 것 같은데. 그 남자는 몹시 당황했는데 저는 그냥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비싼 것도 아니고 5만 원 정도 했던 은목걸이인데 줄이 워낙 얇아서 끊어졌나 봐요. 가격은 좀 싸도 잘 쓰던 건데 좀 아깝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끊어졌고 실수였는데 어쩌겠나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끝내고 나왔는데 그 남자가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기 아까 그 목걸이 너무 죄송해서 제가 변상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니요. 괜찮다니까요. 그냥 액세서리 샵에서 산 건데 오래 끼기도 했고 괜찮아요. 나중에 시간 나면 샵에 가서 고쳐도 되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요.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저는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 남자는 미안하다며 쩔쩔매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로 앞에 카페 있던데 거기서 커피나 한 잔 사주세요. 날도 추운데. 그걸로 통하죠. 저는 너무 미안해하다 보니까 그냥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말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남자는 알겠다고 했고 저희는 카페로 갔어요. 그냥 가볍게 커피 테이크아웃으로 한 잔 받아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 남자는 매장 컵에 커피를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엉겹결에 매장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근방에 있는 학원에서 일을 한다고 했고 그 남자는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티키타카도 잘 되고 재밌더라고요. 그날을 계기로 서로 연락도 조금씩 주고받고 수영 가서 마주치면 끝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썸을 타며 만나오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연애 1년 후에 그 남자와 저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어요. 서로 너무 좋아하고 죽고 못 살던 때라 결혼도 빨리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 준비 시작부터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별다른 반대가 없었는데 남친 부모님이 저를 썩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남친은 아버님이 교육청 공무원이셨다가 퇴직 후 개인 사업을 하신다고 했고요. 어머님은 가정주부 겸 임대업도 하시는데 상가 사무실 몇 개랑 오피스텔도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남친네 집은 좀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남친도 나름 알아주는 대학교 졸업하고 연봉 괜찮은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조건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친네 부모님은 좀 더 좋은 조건의 며느리감을 원하셨던 것 같고
그분들이 보기에 저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줄곧 학원에서 수학 강사 일을 했는데 그냥 동네에 있는 그런 입시학원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보일러 설치 기사 일을 하세요. 엄마는 분식집을 하시고요. 저나 저희 집 조건이 너무 부족하고 성에 차지 않는다면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거죠. 저를 반대하시는 거다 보니 속상한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남친네 부모님의 마음도 10분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서로 좋아 죽는다 해도 결혼해서 조건은 무시할 수 없는데 솔직히 제가 남친에 비해 조건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인사드리기 위해 만나본 남자친구 부모님은 남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체면 같은 것도 중요하신 분들 같았어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성에 차지 않는 며느리일 수밖에 없었죠. 사실 저는 처음 반대를 맞닥뜨렸을 땐 그냥 파혼을 해야 될까 싶기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자신감 없는 모습일지도 모르지만 저를 그토록 싫어하신다는데 꾸역꾸역 결혼하고 또 그런 미움을 헤쳐나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결혼 전에 쌍수 들고 환영해도 결혼하고 나면 갈등 생기고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는데 애초에 시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그걸 이겨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친 부모님이 저를 반대하신다는 걸 안 저희 부모님도 제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좀 없는 형편이라도 우리한테 너도 귀한 딸이라고. 그런데 그런 취급 받으면서 무슨 결혼이냐며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죠. 남친 부모님에 이어 저희 부모님까지 결혼 반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남친에게 이별을 고했고 사실 2개월가량 헤어지기도 했어요. 그 사이에 저는 남친이 너무 그리워서 마음고생을 단단히 했고 살이 2달 동안 5kg가 빠져버리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참 많이 좋아했구나 싶었죠. 그런데 남친도 마찬가지였던지 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다시 연락이 오고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재회한 저희는 이제는 부모님이 뭐라고 한들 못 헤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헤어져 있는 동안 오히려 끈끈해진 거죠. 그렇게 남친은 저랑 결혼을 하겠다고 밀어붙였고 결국 시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2달 동안 많이 힘들어한 걸 보셨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하셨고요. 양가에서 결혼 허락을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고 시부모님께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시작은 좀 안 좋았을지언정 그래도 내가 그만큼 잘하면 되지 않을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직접 부딪혀보니 제 생각 이상으로 서럽고 힘들더군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과 한 가족이 되어 자주 본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결혼 후 시댁에 가서 제가 어머님께 이런저런 말을 걸어도 어머님은 기본적으로 제 말에 대답을 잘 안 하셨습니다. 해도 그냥 단답 정도로만 하시고 아예 저한테는 말을 안 거셨어요. 직접적으로 구박을 하거나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는 말을 안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원래 말이 없으신 분 아니냐고요? 아니요. 아버님이나 신우한테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딱 저한테는 일부러 말을 잘 안 하셨던 거죠. 제 딴에는 그래도 옆에서 조잘조잘도 거려보고 어머님과 친해져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제가 옆에서 일부러 어머님에게 말을 걸려고 하면 어머님은 그냥 자리를 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거는 등 저를 피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 걸지 말라는 뜻이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무안하기도 하고 어머님은 내가 정말 싫으신가 보다 다시 깨닫기도 했습니다. 아버님도 딱히 저한테 먼저 말을 건 적은 없고 대면대면하게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구박을 듣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저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게 나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 다 사람 피마르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였죠. 저는 시댁에 가면 저라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가장 초반에는 어머님도 내가 아직 어색하고 낯설어서 그러신가 보다 생각했지만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일부러 그러신다는 것을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들어왔다고 그걸 시위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죠. 게다가 어머님의 언니인 이모님 자녀가 결혼을 하게 돼서 그 결혼식에 가기로 했는데 저한테는 오지 말고 남편만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말은 저는 주말에 좀 쉬라고 그랬다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가족 행사인데 저한테만 굳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 게요. 어머님은 그런 식으로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대놓고 내시고 저를 따돌리셨어요. 그런데 눈앞에서 대놓고 잔소리나 구박을 하는 건 아니니 남편은 오히려 저와 어머님이 잘 지낸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대놓고 뭐라고 하는 게 낫지 이게 더 사람 미치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많은 고민 끝에 어머님에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차라리 어머님께 사람 대 사람으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 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님께 용기를 내서 말을 했었습니다. 어머니, 시간 되시면 저랑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뭔 얘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바쁜데? 다음에 해라. 그렇게 딱 자르시더라고요. 딱히 무슨 일이 있으신 것도 아니면서요. 저는 이왕 말 나온 거 그냥 얘기하자 싶었습니다. 어머니, 길게 얘기는 안 할게요. 잠깐만 시간 좀 내주세요. 뭔데 자꾸 그래? 어머니, 저 마음에 많이 안 드시고 부족하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도 저 조금만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더 노력하고 잘할게요. 저의 조심스러운 말에도 어머님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너 지금 뭔 소리 하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런 소리를 해? 누가 들으면 내가 너 엄청 구박하고 싫어하는 줄 알겠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어머님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어머님이 조금만 저한테 마음을 열어주시면 저도 더 잘하고 더 가깝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아니 얘 혜인아, 너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화내고 구박이라도 했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런 소리니? 그렇게 안 하셨지만 저랑은 얘기도 잘 안 하시려고 하고 가족 행사에도 저는 안 와도 된다고 하시고. 예, 그거는 너 배려해서 해준 말인데 그걸 고깝게 생각하면 네가 성격이 꼬인 거지. 주말에 푹 쉬라고 그러는 건데. 그리고 너랑은 얘기를 안 한다고? 내가 너랑 뭔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되니? 내가 며느리 눈치 보고 대학거리 일부러 찾고 그러라는 말이니? 하면서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솔직히 저 일부러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한 거 맞으시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참나 별일이 다 있다. 아니 내가 지한테 욕을 했어. 구박을 했어. 가만히 있는 시어머니더러 마음을 열라느니 어쩌느니. 너 어른한테 그런 건 어디서 배워먹었니? 죄송합니다. 제 딴에는 어머님하고 그냥 허심탄회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저도 많이 답답하고 속상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뭘 어쨌다고 답답하고 속상해? 그러면 내가 아이고 며느님 오늘은 어떠셨어요? 기분 괜찮으세요? 그러고 일일이 더 맞춰줘야 되니? 어머니 제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 참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다. 그래 말 나와서 말인데 나 너 며느리로서 마음에 안 든다. 상우가 너랑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혼을 시켰는데 솔직히 너한테 마음 안 가. 사람 좋은데 이유 없듯이 사람 싫은 것도 이유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구박하고 뭐라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됐지. 뭔데 와서 마음을 열으라느니 대화를 하자느니 건방지게 그런 소리를 하니? 너 내가 좋게 좋게 대해주니까 우스워 보여? 어머님은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저한테 퍼부으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일을 가족들에게 다 말했고
말을 어떻게 전한 건지 남편도 저한테 왜 그러느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한테 나 좀 예쁘게 봐주셔라. 내가 잘하겠다. 그렇게 말한 게 이렇게 잘못이야? 엄마 잘못인 것처럼 따지고 얘기했다며. 내가?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내 보기에 자기가 이해가 안 가. 엄마가 자기한테 잔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며느리라고 어려워하시고 조심스러워서 그런 건데 뭐가 문제야? 남편은 어머님이 저한테 말 안 걸고 그러는 게 저를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워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시댁 가족 속에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고 겉도는 느낌이 늘 들었고 어머님은 저에게 너무 찬바람이셨어요. 제가 어렵고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싫어서 그런다는 게 너무 느껴졌습니다. 제가 말만 걸어도 자리부터 피하시기 바빴으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제 딴에는 노력을 해보고자 한 건데 다들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니 내가 진짜 잘못한 건가 싶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의 진심이 담긴 그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 생일이어서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남편은 좀 늦게 온다고 해서 저 먼저 시댁에 가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는데 어머님이 소파에 누워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통화 소리 때문인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제 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한테 곁을 좀 주라 어쩌라 그러는데 진짜 가짜나서 언니 나는 걔가 왜 이렇게 싫은지 몰라.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언니도 알잖아. 내가 우리 상우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어. 상우 키우면서 들인 정성과 돈이 얼마냐고. 그러면 와이프라고 데리고 오는 애도 좀 웬만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아버지는 보일러 설치하러 다닌다 그러고 엄마는 손바닥만한 분식집 하는 그런 집인데 아니 내가 겨우 그런 집애랑 사돈 매주려고 상우를 그 지극정성으로 키운 거야? 속 뒤집어져서 내가 그거 얼굴만 봐도 말도 하기가 싫어. 근데 나한테 마음을 열라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아휴 밉상인 게 아주 미운 집만 골라서 한다 싶고. 어머님은 이모님과 통화를 하는 듯 했는데 신랄하게 제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현관에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한 채 참담한 기분으로 그 얘기를 다 들어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뚝뚝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손에 케이크를 들고 있었는데 그 케이크 현관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문 열고 나갔어요. 어머님은 통화한다고 정신이 팔려 제가 들어오는지도 나가는지도 모르셨죠. 제가 케이크 놔두고 사라졌으니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무슨 일인데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 통화 내용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님 안 보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엄마도 그냥 이모랑 얘기할 땐 별 얘기 다 한다면서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데 그걸 어떻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수 있겠나요? 지 같으면 그런 얘기를 듣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나요? 저는 제발 어머님 편 좀 작작 들라고 내가 받은 상처는 보이지도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다시는 안 볼 거고 보라고 강요하면 이혼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제 입에서 이혼 소리까지 나오니 남편도 화난 얼굴로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제 사이까지도 몹시 안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 후로 아예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따로 저에게 연락을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어머님이 하는 통화를 다 들었음에도 미안하다던가 실수했다던가 하는 말씀도 아예 없으셨습니다. 제 마음에는 상처가 더욱 커졌죠. 그 후로도 어머님 얘기나 시댁 얘기만 나왔다면 남편과 심하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제 사이도 점차 소원해졌고 집에서 대화도 잘 안 하게 되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속상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 그 사실마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같은 회사의 후배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을요.
그맘때 남편의 행동이 부쩍 의심스러웠던 차에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소미라는 이름의 직장 동료와 외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에서 남편과 조수석에 앉은 그 여자의 음성이 담겨 있는데 대화를 들어보니 잠자리 파트너인 것 같더라고요. 적나라하고 더러운 대화가 가득했거든요. 그 대화를 다 들은 저는 너무 충격을 받고 화가 나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그 소미라는 여자는 남편의 직속 후배 직원이라고 했고 저도 그 전에 남편에게 이름을 몇 번 들어서 알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이름을 몇 번 들어서 알고 있던 직원이었는데 내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걸 알게 되니 더 충격이 컸었죠. 저는 외도 사실을 다 확인한 후 참을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바람이라니 이럴 거면 나랑 뭐하러 결혼했을까 싶더라고요. 결혼해서 나에게 남은 건 상처밖에 없구나 싶고요. 저는 그날 바로 남편에게 바람피는 거 다 안다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제가 증거가 있는지 모르고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저보고 너무 망상이 심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 뻔뻔한 모습에 너무 치가 떨려서 남편 따귀를 때렸습니다. 나 증거 다 있어. 내가 증거도 없이 이러는 줄 알아? 너 직장 후배인 건섭이랑 바람피는 거잖아. 내 앞에서 그년 얘기 몇 번 해서 이름도 다 아는데 뒤에선 그러고 다닌 거니? 너도 미친놈이고 걔도 미친년이네. 걔도 너 유부남인 거 뻔히 알 거 아니야. 나 이거 너네 회사에도 다 알릴 거고 너랑 그 여자 상대로 상간소송도 할 거야. 어디 두고 봐. 남편은 제가 증거까지 있다고 하니 그제야 아차 싶은지 태도를 바꿔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잠깐 자기가 어떻게 된 것 같다고 하면서 걔랑은 더 이상 같이 안 지낼 거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용납이 안 됐고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 뜬금없이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과 그 사건 이후 연락을 끊고 산 지 8개월 정도 되었고 그 사이에 전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니 당황스러웠죠. 네, 어머님. 너 상우 때렸니? 라면서 다짜고짜 따지시더군요. 제가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따귀를 때렸는데 제 손톱을 살짝 긁히면서 남편 얼굴에 작은 상처가 생겼거든요. 어머님이 그 사이에 언제 남편 얼굴을 보셨는지 그걸 보시고 노발대발한 거죠. 다른 이유도 아니고 바람 피우다 걸려서 싸우다가 생긴 일인데 저한테 화를 내시니 저도 기분이 너무 상했습니다. 네, 때렸습니다. 뭐?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때려? 어머님,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때렸는지 그 이유도 아세요? 어머님 아들이 바람 폈습니다. 직장 후배랑요. 그래서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렇다고 남편한테 폭력을 써? 이거 완전 깡패네. 어머님은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아들을 때렸다는 사실에만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방금 못 들으셨어요? 어머님 아들이 바람이 났다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라뇨. 상우가 바람난 게 그렇게 화가 나고 못 참겠니? 그럼 상우랑 헤어져라. 이혼해. 못 살겠으면 이혼하면 되지. 사람을 때리긴 왜 때려? 너 이걸로 우리가 폭행 걸어봐? 라면서 너무 쉽게 이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당사자인 제가 이혼 얘기를 하는 것과 어머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건 다르잖아요. 엄연히 제가 피해자인데요. 어머니, 저 너무 황당하네요. 상우 씨가 바람핀 거지 제가 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따귀를 때렸겠나요? 저희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상우 씨가 후배랑 바람이 났어요. 둘이서 무슨 더러운 대화가 오갔는지 제가 그 증거도 다 있습니다. 그거 들은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상우 씨 뺨을 때렸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못 살겠으면 이혼하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어머니, 왜? 이혼은 하기 싫어? 너 그 정도 행동했으면 이혼도 해야 되는 거다. 라는데 기가 턱 막히더라고요. 어머님은 나를 정말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어머님은 제가 그렇게까지 싫으세요? 상우 씨 잘못에도 저한테 몰아세우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하실 만큼요? 이혼도 안 할 거면 남의 아들 얼굴에 상처는 왜 내냐 그 말이야. 이제는 내가 못 참겠다. 긴 말 필요 없고 이혼해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바람은 자기 아들이 폈는데 저한테 이혼하라고 큰 소리를 탕탕 치는 그 상황.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게 아들 이혼시키고 싶으세요? 나는 너 너무 싫어. 너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1년 가까이 연락 끄는 것만 해도 봐라. 너도 성격 보통 아니다. 너 나한테 그랬지? 나한테 잘 보이고 싶고 잘 지내자느니 어쩌느니. 근데 네가 하는 꼬라지를 봐라. 저 그때 어머님이 이모님하고 하는 얘기 다 들었습니다. 제 욕하는 거 다 들었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싫은데 어쩌라고? 저라고 어머님 마냥 좋은 거 아니에요. 결혼했고 고부 사이 됐으니까 노력하려고 한 겁니다. 이제 본심 나오네. 나도 너 싫고 너도 나 싫으면 답 나왔네. 이혼해. 나는 너 말고 내 마음에 드는 며느리 얻을 거다. 솔직히 나는 소미도 마음에 든다. 어머님은 이미 그 상간녀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 여자를 아세요? 당연히 알지. 상우 너 만나기 전에 원래 소미랑 만났었다. 나도 본 적 있고. 내가 걔한테 반찬도 준 적 있어. 거의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로 지냈지. 네? 라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 권솜이라는 여자가 저 만나기 전 남편과 사귀었던 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솜이랑 사귀다가 헤어지고 나서 그 후에 저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는데 저랑 결혼하고 나서 다시 권솜이랑 바람을 핀 거였습니다. 그 블랙박스 대화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남편도 전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둘이 과거에 사귀었던 사이였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또다시 충격을 받게 되었죠. 남편이 바람을 핀 것도 모자라 그런 사실까지 숨겼다는 게요. 말이 나와서 그런데 나는 솜이 마음에 들었어. 예쁘고 집안도 괜찮고 너처럼 사람 자체가 구질구질해 보이지도 않고 애가 산뜻하니 세련되고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잘 어울린다 싶어서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었는데 솜이랑 헤어지고 갑자기 결혼은 너랑 한다고 하니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아니? 어머님은 그 솜이라는 여자가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었다는데 저는 그 말까지도 계속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남편놈이 바람핀 그 상간녀가 오히려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든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미친 소린가요? 너는 우리 집이랑 인연이 아니야. 그러니까 상우도 결국 솜이랑 다시 만난 거 아니겠니? 그쪽이 인연이야. 어머님 아들이 유부남인 건 잊으셨나 봐요. 상관없어. 솜이도 상관없으니까 만나는 거겠지. 이혼 해라 얼마든지. 나는 기다리던 바다. 저는 진짜 입에서 욕지거리 나오는 걸 참고 그냥 끊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님은 아들의 바람이 오히려 잘 됐다 싶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미친 집구석이구나 싶더군요. 그날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권솜이랑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냐고요. 남편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놀라더군요. 저는 니네 엄마가 다 얘기했다고. 진짜 이것들이 나를 갖고 노느냐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빌었습니다. 권솜이랑 예전에 좀 오래 만난 건 맞다고. 그런데 헤어졌었고 그 후론 그냥 직장 동료로 지냈다고. 그러다가 실수로 그렇게 된 거라면서 이제는 다시 각자 갈 길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자석도 아니고 마음대로 떼었다 붙었다. 아주 가지가지한다 싶더라고요. 두 인간들이 아주 똑같다 싶고요. 저는 필요 없다고 했고 니네 엄마가 아주 이혼 연부를 외는데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혼해줄 테니 그 솜인가 뭔가 하는 여자랑 다시 재혼하라고요. 남편은 자기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저도 정말 질릴 대로 질렸고 어머님 아니 시모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이혼 준비와 더불어 남편과 그 여자 상대로 상간소장도 바로 보냈습니다. 남편은 소장 취하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는 위자료 똑바로 내고 이혼하자고만 했죠. 그런데 상간소장을 받은 권소미가 따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정말 잘못했고 저를 좀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고민 끝에 권소미를 밖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권소미는 저를 보자마자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상간녀들이 뻔뻔하다고 해서 권소미도 그럴 줄 알았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잘못했다고 빌길래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잠깐 박대리님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기억 때문에 둘 다 잠깐 미쳤었나 봐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고요. 저 그리고 3개월 뒤에 회사도 그만두거든요. 박대리님하고 다시는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요? 상간소송 소장만 좀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합의를 했으면 해요. 제가 따로 위자료는 드릴 수 있어요. 상간소송만 취하 부탁드릴게요. 하면서 엄청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정말 미안해서라던가 반성을 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반성까지 할 인간이면 이런 짓을 하지도 않겠지만요. 왜요? 상간소송 당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 봐요? 네? 이유라기보다 저 아직 시집도 안 갔고 소송까지는 좀 제가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라면서 싹싹 비는 겁니다. 남편하고 만날 때 우리 시댁에 인사도 갔던 사이라면서요. 그 정도면 꽤나 깊었던 사이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그때는 서로 사귀는 사이다 보니까 그 집 부모님도 보고 이래저래 잘 지낸 건 맞는데 결혼까지 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진지한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다 싶어서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유부남인 거 알고 왜 또 뒤에서 그러고 다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됐는데 술 먹고 실수를 몇 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또 3개월 뒤에 회사도 그만둘 거고요. 하면서 필사적으로 소송 취하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합의금으로 5천만 원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제 입에서 5천 소리 나오니 그 여자도 좀 당황을 하더라고요. 제가 애초에 제시한 위자료가 2천인데 5천만 원 주면 바로 취하하고 합의해 주겠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그 여자한테 5천 받으면 바로 취하해 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그 여자가 괘씸한 것도 있지만 저도 이미 남편과 시댁에 만정 떨어진 마당에 소송으로 시간과 에너지 쏟고 싶지 않았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위자료나 훨씬 더 받고 끝내는 게 저한테도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남편하고 노란한 여자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뻔뻔하게 나오지 않고 잘못했다고 죽어라 싹싹 빌었기 때문에 적당히 봐줄 생각도 들었던 거고요. 만약 뻗대고 뻔뻔하게 나왔으면 저도 절대 취하 안 했는데 파리마냥 손이 발이 되게 비니까 저도 합의금이나 두둑히 받고 끝내주자고 마음이 바뀌었던 겁니다. 그 여자는 고민 끝에 5천만 원 드리겠다고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구해야 되니까요. 저는 알겠다고 돈 다 입금되면 그때 취하해 주겠다고 했죠. 그맘때 남편도 저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권솜이랑 좀 오래 만나긴 했지만 철없을 때 일이고 사귀는 동안 안 맞아서 많이 싸우다 헤어졌다. 그러다 회사에서 다시 만났는데 그냥 별일 없었다는 듯 지냈다. 그러다가 회식 끝나고 둘이서 너무 술이 취하는 바람에 옛날 생각이 나서 순간 실수를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 그 이후로 몇 차례 더 그런 짓을 한 건 맞다. 서로 이건 아닌데 하면서 미친 짓을 벌였다. 둘 다 제대로 정신 차렸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네 둘이 나눈 그 더러운 음성을 들은 이상 용서할 순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평생 잘못을 빌며 살 거고 시댁도 아예 안 가도 된다고 그러고 저를 악착같이 붙잡았습니다. 바람까지 핀 주제에 저는 왜 그렇게 붙잡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도 그러는 바람에 저는 일단은 이혼 소송은 보류하고 잠깐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저도 이혼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 일단 조금은 시간을 두고 제 마음을 다시 정리해봐야겠더라고요. 남편은 시간을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했고 저는 제 결혼 생활과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일이 터졌죠. 뜬금없이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해 집에 좀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할 얘기가 있대요. 저는 처음에는 안 갈까 하다가 이제는 저도 더 이상 숙일 입장이 아니니까 나도 가서 할 말 다 하자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시간에 맞춰 어머님 댁을 갔는데 저는 거기서 경악할 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현관에 웬 처음 보는 여자 신발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안에서는 누가 와 있는지 말소리가 들리고요. 그렇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면 시무와 건솜이 그 여자가 밥상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고 건솜이는 저보다 더 놀라 자빠져서 일어나더라고요. 도대체 이 여자가 여기 왜 있나 싶어서 입이 떡 벌어졌죠. 거기서 어머님이 저더러 너 이혼한다더니 갑자기 맘 바꿔서 이혼을 안 하네 어쩌네 했다며? 너 참 웃긴다. 이혼 안 대놓고 왜 말을 바꿔? 이혼해라. 나는 솜이 그냥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살련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 말에 저도 저지만 건솜이도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저는 그 꼬라지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 그러세요. 상간녀 며느리 들여서 어디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나가려는데 갑자기 건솜이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줌마, 미쳤어요? 제가 왜 박 대리님이랑 결혼을 해요? 그 말에 어머님도 엄청 놀라고 저도 나가려다가 황당해서 그 둘을 쳐다봤죠. 예, 솜이야. 옛정으로 밥 한 끼만 와서 먹고 가라고 그렇게 난리 쳐서 마지못해 왔더니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냐고요. 내가 미쳤어요? 아줌마 아들하고 결혼하게? 진짜 미쳤나봐. 라는데 어머님도 눈이 호두할 만큼 커지더라고요. 건솜이는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죄송해요. 이거 다 오해예요. 이 아줌마가 예정을 생각해서 집에 한 번만 오라고 하도 그러는 거예요. 계속 연락하고 사람 괴롭히니까 저도 정말 마지못해 왔다니까요. 저 박 대리님이랑 재혼할 생각 눈꼽만치도 없는데 이거 다 이 아줌마가 벌인 일이에요. 하면서 저한테 필사적으로 빌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제가 합의금 받고 상간소송 취하해 줄 건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으니 지도 시겁했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라고 오는 너도 진짜 웃긴다. 내 앞에선 잘못했다고 하고 뒤에선 뒤통수를 쳐. 나 합의 안 해. 아니에요. 진짜 오해예요. 하더니 건솜이는 저희 어머님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는 밥상까지 엎어버리는 겁니다. 아줌마, 진짜 미쳤느냐고요? 왜 아줌마 마음대로 이런 짓을 저질러요? 예, 솜이야. 너 우리 아들 아직도 좋아서 바람까지 핀 거 아니니? 그냥 몇 번 만난 거지. 내가 아줌마 아들을 왜 좋아해요? 내가 겨우 그딴 남자 만나려는 줄 아세요? 뭐? 그딴 남자? 내 아들이 그딴 남자야? 네, 진짜 미쳤나봐. 하도 한 번만 와달라고 부탁하길래 뭐라도 할 얘기가 있나 해서 왔는데 내가 미쳤지. 다시는 이런 일로 나 부르지 마세요. 저는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 눈꼽만치도 없어요. 집안도 별거 없고 이제 이혼남 될 거고 게다가 이런 미친 시어머니까지인데 내가 정신 나갔냐고요. 인연이 뚫린 입이라고. 유부남하고 놀아놨을 때 너도 마음 있었으니 그 짓거리 한 거 아니야. 이 추접스럽고 더러운 년아. 뭐라고요? 내가 추접스럽고 더러운 년이면 가정 있는데도 나한테 들이댄 아줌마 아들은 더 추접스럽고 더러운 놈이게요. 뭐야? 하면서 둘이서 핏대 세우면서 싸우는 겁니다. 꼬라지를 가만 보니 어머님이 저한테 보여주려고 건솜이에게 집에 한 번만 오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끝까지 상처 주려고 하는 어머님을 보는데 치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정말 질릴 대로 질려서 나가려고 현관문에서 신발을 신는데 갑자기 악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들어가 보니 둘이서 말싸움 하다못해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말려야 되나 어째야 되나 순간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심정적으로는 안 말려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싸우다 보니 누구 하나 어떻게 될 것 같은 겁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권소미가 고함을 지르며 어머님을 확 쓰러뜨렸고 어머님은 자빠지면서 그대로 허리를 상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님이 아이고 나중네 하시면서 소리를 막 지르셨고 권소미는 씩씩대더니 그대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어머님이 아프다고 고함을 막 질러대서 저는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아프다고 허리를 붙잡고 어정쩡하게 누워있으면서 자기를 부축해달라는데 119 신고했으면 됐지 나한테 뭘 바라냐고 이제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 119가 와서 어머님을 모시고 간 모양인데 어머님은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한동안 목발까지 짚고 다녀야 된다더군요. 치료도 계속 받아야 되고요. 저는 그 후로 남편과는 이혼소송을 그냥 진행하기로 했는데 자기 엄마가 이런 짓까지 저지른 거한 남편은 병원까지 가서 어머님에게 엄마 때문에 이혼하게 된 거라고 원망 엄청 퍼붓고 안 보고 살 거라고까지 했다더군요. 어머님은 그 일로 권소미를 폭행죄로 고소했고 저도 상간소송 취하 없이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권소미가 합의금 어쩌고 했지만 저는 마음 달라졌다고 상간소송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죠. 시모는 권소미에게 소송하고 전 시모랑은 완전 원수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왜 권소미가 상간소송을 그토록 취하해달라고 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권소미는 회사 오너의 아들이랑 연애 중이었고 결혼 이야기도 오갔대요. 제 남편이랑 잠자리 파트너로 바람피면서도 사실은 결혼한 남자는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상간소송을 걸어서 그 집에서 알게 되면 큰일 나니까 그토록 애걸복걸 소송 취하를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시모가 권소미를 폭행죄로 고소하고 난리치면서 권소미 예비시댁도 권소미에 대한 상간소송 사실과 폭행소송 사실을 다 알게 되어서 결혼은 깨졌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남편과 권소미는 회사에서 잘리기도 했고요. 남편은 회사 잘리고 이혼소송 당하고 권소미는 파혼당하고 소송 걸리고 시모는 허리 다쳐서 고동까지도 불편해지는 참 기막힌 결말이 되었죠. 저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차곡차곡 진행해서 무사히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도 빌었지만 저는 무조건 이혼할 거고 다시는 너도 너네 엄마도 안 볼 거라고 했어요. 제가 싫다는 이유로 저한테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했던 그 못돼 처먹은 전시모. 상간녀로 며느리 갈아치우려고 했는데 정작 그 상간녀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었죠. 자기들도 대단히 잘난 거 없으면서 사람 무시했던 게 지금 생각해도 한 번씩 너무 화가 나는데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열받지도 않는 게 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상간녀든 말든 조건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미친 전시모와 결혼 2년 만에 전 여친이랑 바람난 미친 남편놈. 그것들 제 인생에서 깨끗이 지우고 보란 듯이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